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원 부원장 강연경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주 남았죠. 출산이랑 육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혹시 지금 아빠랑 같이 듣고 계시는 분 있나요? 그분 1번. 아니다, 2번.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금요일에 저녁에 7시 반에 또 하니까 일요일도 하고 그땐 아빠랑 같이 들으세요. 아빠랑 꼭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퀴즈 하나를 먼저 낼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총 10점 만점이에요. 태교, 출산, 육아를 각각 몇 점씩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개 합쳐서 1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점수를 배분해 보세요. 태교의 중요도는 이 정도, 출산 얼마, 육아 얼마 이렇게. 총 10점 만점. 자, 시간 30초 드릴게요. (4, 2, 4) 또 다른 분. 4, 2, 4 3, 3, 4 다 비슷해요. 다른 분도 4, 2, 4 3, 3, 3 3, 3, 4 3.3, 3.4 0.1 없는데 소라님 0.1점 어디 줘야 되는데 어디 주실래요? 0.1점 더 써야 돼. 9.9야. 10점 만점. 334. 지난주에 태교 수업 들었잖아요. 태교 활동은 하고 계세요? 하고 있다 1번. 조금 하고 있다 2번. 많이 한다 3번. 몇 번? 2번. 조금 하고 있다 2번. 중요한 거 3점이래요. 지금 4점, 4점, 3점 태교 줘놓고서는 조금 하면 어떻게 해? 왕창 해야지. 왕창 하도록 합시다. 뭐 대략적으로 뭐 태교 육아가 조금 배점이 높고 출산이 좀 상대적으로 작고 그러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280, 0.7, 7300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지 숫자가? 지금 나른하잖아요. 좀 머리 씁시다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저 숫자가 뭘까? 과연. 시간 30초 드릴게요. 280, 0.7 걸리는 무슨 걸리는 시간? 혜미님 뭐 걸리는 시간이요? 걸리는 시간? 다른 분은? 이게 그렇죠. 정답. 임신기, 출산 시간, 육아. 이거를 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은 280일, 출산은 뭐 길어야 하루인데 24시간 안 걸리니까 한 0.7일? 그러니까 14시간에서 16시간 진통을 하니까 육아는 20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1로 바꾸면 7,301이에요. 1.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육아 20년이 걸리죠. 그러면 아까 엄마분들이 가중치를 3.3.4점, 뭐 4.2점, 4점 이렇게 줬지만 중요한 건 시간으로 따지면 출산이 배점이 가장 낮았어요. 엄마분들이 적어준 배점 중에서. 그런데 그거를 비율로 따지면 280일에 3일인 거랑 0.7일에 3일, 2일인 거랑 이 가중치는 완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태교를 잘 안 했어. 또는 라면을 먹었어. 또는 뭐 아기 키우면서 혼냈어. 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보완할 만큼의 시간이 태교와 육아에는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음악 안 들어서도 내일 들으면 되지. 내가 오늘 애기한테 뭐야 뭐 이렇게 혼냈어도 그 다음날 잘해주면 되지라고 하지만 출산은 내가 오늘 잘 못 나왔는데 내일 잘 나야지.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출산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내가 큰아기를 뭐 이렇게 낳았다고 해서 그런 둘째를 잘 나오면 큰애가 바뀌어진다.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냥
끝이에요. 출산 자체는. 그러니까 엄마분들이 적어준 가중치로서는 출산이 굉장히 태교와 육아에 비해서는 작지만 이 날짜를 봤었을 경우에 교정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할 경우에 가중치로 봤었을 경우는 아마 출산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계속 출산을 잘하세요, 출산을 잘하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다음 거 보면은 더 헉합니다. 이게 지금 내 아기 일생이에요.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그 중에서 출산은 0.7일이었잖아요. 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 이 전체 시간 중에서. 여기 보이나요? 여기? 거의 보이지도 않죠.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 일생 80, 내 아기의 80평생 임신기까지 따지면 더 하겠죠. 어쨌든 80년 인생이라고 치면 출산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미비해요. 80년 인생 중에서. 그런데 그 출산은 수정도 불가능하고 보완도 불가능하고 대체도 불가능하고 그 어떤 것도 수정해야 수정할 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잘해야 되나요? 아, 출산 좀 하고 나중에 잘하지가 가능한가요? 안 돼요. 그러냐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계속 출산 잘하세요, 출산 잘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모바일로 해서라도 계속해서 엄마들한테 공부하세요는 이유가 출산은 어떻게든 안 된다고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 태어나고 나서 좀 걱정도 하고 후회도 하는 게, 아, 그냥 좀 내가 참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내가 좀 견뎠으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럼 좀 무통 조금 덜 맞지 않았을까? 뭐, 아, 내가 운동했으면 애가 내려왔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엄마들이 많이 남아요. 왜? 육아하면서 아기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설령 내가 출산한 것에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거를 조금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나? 이거를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왜 출산을 잘해야 되냐면, 혹시 태교 때 이거 영상 봤나요? 봤으면 1번, 안 봤으면 2번. 봤으면 그냥 건너뛸게요. 땅바닥 쪽으로 있는데 위로 하늘 쪽으로 있어요. 봤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거 설명 들었죠? 설명 뛰어넘습니다. 이야기는 자연 출산하게 집에서 낳은 아기예요. 이야기는 그냥 일반,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이 아기는 집에서 낳은 아기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그냥 일반 병원에서 낳은 아기인데 이 아기들의 움직임을 봐주세요. 다리가 뻗어있고 이거가 엉덩이가 여기가 똥꼬가 땅바닥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위로 하늘 쪽으로 있어요. 요게 정확한, 요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 아기입니다. 두 아기들의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A라는 아기는 태어난 지 20일 된 아기고요. B 아기는 1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 1개월 아기가 훨씬 더 잘 움직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20일 아기가 더 잘 움직이죠. 혹시 토요일에 재키특강 들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신 분 1번. 아, 나 못 들었다. 2번. 나 일 있어서 못 들었다. 뭐 녹화본이라도 봤다. 1번. 그때 제키가 뭐라고 그랬나요? 몸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나요? 안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랬나요? 중요하다 1번, 안 중요하다 2번. 그러면 이 두 아기 중에서 몸을 더 잘 움직이는 아기는 A였단 말이에요. 더 늦게 태어난 아기가. 그러면 이 아기는 이 1개월 아기보다 더 뇌발달이 잘 됐다, 덜 됐다. 더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뭐다? 출산의 차이라는 거예요. 얘는 정말 집에서 조산사 모셔다가 자연 출산했고, 이 아기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출산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자연 출산이 좋다, 일반 병원이 나쁘다 이렇게 편가르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출산에 따라서
아기들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그러면 되도록이면 내 아기한테 좋게 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그게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 스스로의 준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최대한 내 아기한테 도움이 되는 출산을 하라는 것이지 이러니까 집에서 자연 출산하세요. 조산사 불러서 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분법으로 우리 가지 맙시다.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영상도 보셨죠? 이 아기 다 목 잘 가눕니다. 다 보여드린 아기 3개월 아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아기는 목을 좀 잘 못 가누죠. 잘 가눕니다. 역시 잘 가누죠. 이 아기도 잘 가눠요. 그래서 다 비슷한 3개월이라는 거죠. 그럼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비슷한 개월수잖아요. 개월수 차이 없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1개월 아기입니다. 목 뜨는 거를 보세요. 올롤롤롤롤롤. 채원아, 고기 잘 들고 있네, 우리 채원이. 네. 지금 이야기도 봅시다. 이야기는 아직은 조금 덜 가누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아기 봅시다. 자, 그 다음 아기. 그러니까 이 차이가 왜 생길 거는 거죠, 도대체? 비슷한 개월수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대표님이랑 저랑은 출산에서 찾는 거죠. 왜? 지금 태교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있으신 분 계세요? 써주세요. 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데요. 자, 책, 음악, 운동, 마사지, 식이, 태당 받고, 자, 묻고,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또?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있다. 적어주세요. 다른 거 하고 있다 1번. 아니다, 이거 지금 이거 써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다 2번. 딴 거 아무도 안 하지. 그대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태교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홍가람님이 하는 거나 현미님이 하는 거나 안나님이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내가 하는 거나. 그러니까 뱃속 상황은 그냥 도낀 객낀이라고요. 거기서 거기. 그냥 엄마가 하는 거 이 엄마도 하고 저 엄마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아기가 받는 정보도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태교에서 변별력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왜? 다 비슷한 걸 하니까. 그러면 변별력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출산에서부터 비롯된다.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연분만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진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10시간 진통하신 분, 3시간 진통하시는 분, 뭐 무통 10번, 물통 3번, 뭐 촉진제 2번, 뭐 유도제 3번, 뭐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그러면 태교는 똑같고 출산의 방법이 달라지면 이 방법에 따라서 태어나는 아기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나 저랑은 이런 아기들의 발달 차이의 원인을 출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고 그냥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 출산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무통분만 정확히 알죠? 무통분만이 뭐예요? 안 아프게 낳는 거? 정확한 용칭을 씁시다, 우리 모두. 경막의 마취예요, 마취. 마취약 투여한다고 하죠. 그럼 이 경막의 마취 약은, 마취시키는 약 성분은 애기한테 가나요? 안 가나요? 간다 1번, 안 간다 2번.
합니다. 당연히 아기한테. 그럼 아기가 마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기 괜찮을까요? 자, 무통을 어떻게 하죠? 혹시 나중에 무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인식만 하세요. 이렇게 무통은 시행을 합니다. 혹시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 있어요?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 1번. 나 수면 내시경은 안 해봤다 2번. 저도 수면 내시경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시경은 해봤지. 진짜? 네. 혹시 그러면 수면 내시경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 운전해서 가라고 하나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나요? 혹시 뭐라고 했는지 이런 말 들어봤다 혹시 있나요? 수면 내시경 끝나고 나면 그 운전해서 못하게 해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끝나서 나는 의식 있고 회복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죠? 보호자 동행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약성분이 내 몸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대부분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냥 기본 한 4시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4시간 안 걸리잖아요. 기껏해야 10분 이내고 한 4, 50분 쉬고 나면은 집에 가라고 할걸 아마? 저도 안 해봐서 정확히 그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럼 아직까지 약성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식은 깼다고 생각하지만 몸에 약성분이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자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자면은 큰일 나니까 보호자 동행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라고 하죠. 그러면 경막에 마취를 하면 이 마취약은 애기한테 잔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초사면은 몇 시간 진통한다고 해요? 14시간에서 16시간 진통한다며. 그러니까 마취약을 지금 한번 띵 넣고 14시간 진통하면 약성분이 안 남겠죠, 애기한테. 왜? 4시간 뒤면 사라지니까. 근데 출산 때까지 계속 넣잖아요. OT 때 들었잖아요. 경막에 마취하면 최소 몇 번 넣는데요? 3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떨어지면 넣고 떨어지면 넣고 떨어지면 넣고 해도 기본 3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2시간 걸린 말이랑 똑같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횟수를 넘어도 5번, 6번 이상 가게 되면 애기한테는 분명히 잔류 가능성이 남아요. 그럼 애기가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했죠. 몸이 못 움직이는 거는 뇌가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뇌도 못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아기의 뇌가 빠릿빠릿 움직이는 건가요? 안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막에 마취하면 아기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움직일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될 수 있는 병원에 늦게 가세요, 늦게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하는 걸. 왜? 그나마 늦게 가야 10번 맞은 거 5번 맞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근데 엄마들은 초반에 가고 그건 당연히 마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횟수도 많아지가 당연히 잔류 가능성은 높고 아기는 마취가 되고 그럼 당연히 못 움직이고 그럼 뇌는 안 움직이고 이렇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키가 그랬잖아요. 몸을 움직여야 뇌가 움직인다니까. 오른손은 좌뇌, 왼손은 우뇌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을 다 쓰면 다 움직인다는 건데 한 손만 쓰는 거. 이 손과 연결된 이 뇌는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얘는 뇌를 쓰는 건가요? 안 쓰는 건가요? 그래서 아기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는 건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가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경막에 마취를 하면 움직일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될 수 있으면 병원에 늦게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척죠? 그럼 뭐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OT 때 이거 봤던 기억 나죠? 확 차이가 나잖아요. 첫 아기는 막 이렇게 움직이고 두 번째는 이러고. 그럼 누가 잘 움직이고 있냐? 뇌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원은 늦게 간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출산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신이 하나요? 인간이 하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아기 낳는 행위는 신이 담당한다? 인간이 관장한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 똑같은데? 출산은 신이 해요. 인간이 못해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내 맘대로 낳아야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낳아야죠. 그래야지 인간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애기 내 맘대로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날짜 낳을 수 있어요? 시간에 낳을 수 있어요? 수술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자연분만 안 하겠다, 자연분만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자연분만 가능해요? 아니요. 출산은 신이 합니다. 내가 했을 일 없어요. 왜? 출산은 내 의도대로 안 된다. 지금 임신을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난 제 맘대로 해야지 이러신 분 있어요? 누구도 자연분만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연분만이 가능하냐고. 안 된다고. 왜? 변수가 너무 많다니까. 목에 아기가 탯줄 3번 감았어요. 그럼 이 엄마 자연분만 가능해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뱃속에 있을 때는 알 수 있어요. 목에 이렇게 혈액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엄마 이거 목에 탯줄 감았네. 지금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엄마 탯줄 길이도 짧으니까 그냥 수술합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아기는 목에 탯줄 4번 감았는데 자연분만한 엄마도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탯줄이 진짜, 그러니까 일반 아기가 만약 이 정도의 굵기였다면 그 엄마의 탯줄은 요만했대요. 진짜 가늘고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에 탯줄 감으면 이게 내려올 때 당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탯줄이라는 건 태반에 붙어 있고 이렇게 아기한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아기가 나아가면 여기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짧아지면. 그럼 출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돌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감았다 그러면 이렇게 뻗겨내면 되는데 한 2-3번 감았다 그러면은 이게 나오다가 당겨질 수 있어서 미리 안 경우에는 엄마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수술합시다. 이렇게 가. 또는 나오면서 감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로 돌고 반시계로 돌아야 풀려버리는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도니까 목에 탯줄 3번 감겨서 그럼 안 내려온다니까. 그럼 이 엄마 수술해야 돼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목에 탯줄 3번 감아서 수술했다 그러면 누구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얘가 3번 감을지 아냐고 모르냐고. 모른다니까. 그럼 이거 인간이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예요? 이 출산. 그리고 출산은 진짜 너무 변수가 많아요. 엄마 애기 3.2kg로 나왔거든요. 엄마 임신기 동안 체중 몇 킬로 늘었는지 알아요? 한번 써볼래요? 몇 킬로 늘었나? 3.2kg
아기는 3.2로 나왔어요. 그럼 이 엄마 체중이 몇 킬로 늘었을까? 진짜 역대 최저였었던 것 같아요. 몇 킬로일까요? 한번 적어봐. 한 자리 숫자예요. 찍어봐. 5. 오, 비슷했다. 5 비슷해요. 5. 3은 아니고 4. 4kg 찐 엄마 봤어요. 근데 4kg 말이 안 되는 놈 같은데? 애가 3.2잖아요. 3kg죠? 양수가 1kg예요. 그럼 4kg죠? 폐줄 태반 합이면 1kg예요. 5kg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임신해서 자궁 속에 생긴 무게는 5kg가 늘었어요. 근데 엄마 몸무게는 4kg야. 이 1kg 어디 갔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산술적으로? 5kg가 늘어야지 5kg가 늘었으면. 근데 4kg 늘었으니까 1kg 어디 갔냐? 아기는 2.7kg로 나왔거든요. 이 엄마 체중은 몇 킬로게예요? 이것도 두 자리예요. 맞춰봐. 뭐 딱 몇 킬로 이거 아니요. 대략 몇 킬로 이상 뭐 이렇게. 어우 야 50은 어우 명남님 50은 너무 20kg. 애는 2kg 2.7인데 엄마 20kg 넘겠지. 아니다 30kg다 30kg. 30kg. 내가 20kg고 제가 20 몇 킬로 졌고요. 큰애가 졌을 때 제가 3.25인가에 나왔거든요. 큰애를. 근데 몸무게는 20 몇 킬로 줬어요. 그래서 20 몇 킬로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이 넘는 순간 안 쟀어. 몸무게를. 체중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큰애는 9월 26일 날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한창 피크일 때 몸무게가.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얇았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 늘까봐 귀걸이, 막 반지, 팔찌 다 빼고 옷도 최대한 얇고 올라가는 20kg가 확 넘어버린 거예요. 10개월도 되기 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서 너무 무서울까봐 안 쟀어요. 그래서 최종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몰라. 그냥 20kg가 넘었다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몇 킬로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너무 안 찌면 그것도 또 혼나니까 약간 올려가지고 네 21.5요 뭐 이런 식으로 몸무게. 하여튼 내가 20kg 줬고 이 엄마 30kg 줬어. 장난 아니죠. 그리고 밤 11시에 4cm가 열린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4cm면은 웬만큼 진행됐고 밤이니까 이제 내일 아침쯤에 애 잘 낳겠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가 됐어요. 그 엄마 내진을 했다? 몇 cm 열렸게요? 11시에 4cm였어요. 근데 오전 7시 됐어. 몇 cm 열렸을 것 같아요? 숫자 한번 적어보세요. 얘는 한 자리 숫자인 거 알죠? 여전히 4cm. 단 1kg도 안 나요. 단 1cm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엄마가 9시에 이제 마취과 의사 선생님 오셔서 무통 맞고 그 다음에 12시 반인가에 자연분만했어요. 그 진통이 오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궁경부가 벌어져야 되는데 얘 자궁경부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자꾸 몸에 힘을 줬다고. 그러니까 얘도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안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무통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을 안 줘. 뺐어. 그러니까 얘가 쓱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 7시간 동안 단 1cm도 안 벌어졌었는데 딱 무통 맞고 3시간 만에 이 엄마는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그럼 이 엄마는 무통 맞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엄마한테는? 무지 좋죠. 또 한 엄마는 구급차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들으셨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 겁난대. 무섭대. 그래서 좋은 거 알겠고 애기한테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무통 맞을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마 무통 맞읍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정일보다 일주일 전에 나왔거든요. 이슬도 없었대요. 근데 밤에 저녁에 이제 배가 살살 아픈 거지 오후 돼서. 그래서 이슬이 없었으니까 이게 가진통인가 보다 하고서는 아빠랑 산책하고 밤에 저녁 먹고 아빠는 이제 밤 됐으니까 자고 엄마는 이제 배 아파 이러다가 뭐 자다 깨다 이랬었나 봐요. 그랬다가 한 2시쯤에 갑자기 배가 아프래요. 그래서 엄마가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놀래가지고 자기야 왜? 그러니까 아내가 아파하니까 자 병하자 했는데 못 일어나더라는 거야. 너무 아파해서.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불렀어.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이제 엄마 싣고 오는 중에 나온 거예요. 자기 겁나서 무통하겠다고 했던 엄마인데 구급차 안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기는 누가 안았어요? 나는 이제 혹시 엄마가 안고 있었나? 그럼 완벽한 캥거루 케어잖아. 그래서 누가 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구급대장님이. 왜? 그랬더니 아니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구급대장님은 아기 받아본 경험 있대요? 아니요, 처음이래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면 엄마들이 막 이제 당신들의 출산 경험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막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저는 몇 시간 진통했어요. 저는 뭐 했어요. 했다가 이 엄마가 저는 구급차에서 나왔어요. 하는 순간 다 줘요. 그다음부터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고 그 엄마 말에다 경청 막 나도 막 신기해가지고서는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 의지로 되냐고요. 이거 돼요? 이거 인간이 하는 거 있어요? 내가 4kg 찌려고 해도 4kg가 찌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지금 20kg 찌고 싶은 엄마가 어딨어? 가능하냐고. 지금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걸? 그럼 구급차에서 낳는데 이 애기 막 나오는데 뭐 못 나오게 막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출산은 신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죄책감은 좀 망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 낳고 나면 아까 초반에 잠깐 말했잖아요. 되게 속상해해요. 그러니까 결과론인 거죠. 아, 이랬으면 좀 달라졌을까? 아, 저랬으면 좀 달라졌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내가 이래서 아기가 좀 그런가? 아기가 황달에만 걸려도 아, 내가 수술해서 이러나? 아기가 뭐 조금만 토해도 아, 내가 수술해서 이러나? 아기가 뭐 조금 얼굴에 뭐가 나도 아, 내가 수술해서 이러나? 다 엄마 탓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어. 항상 하는 일이. 그래서 산후조리원만 갔다 오면 되게 속상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아기 어떻게 낳았어요? 그럼 저는 자연분만 했어요. 저는 자유출산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무슨 출산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원래 자연분만 다 신청했었는데요. 실패해서 네, 수술했어요. 출산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뭐가 실패예요? 내 아기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도대체 뭐가 실패지? 그러니까 죄책감은 가지지 맙시다. 출산이라는 것 자체는 신이 해요. 엄마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내 의지를 벗어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그 외에는 그냥 맡겨요. 그리고 죄책감, 미안함만 가지지 말라고. 뭘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그거 무슨 말인지 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캥거루 케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몸이 움직이는 건 뇌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두 번째 얘기 약물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애기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상대적으로 덜 움직여요. 그래서 엄마 품에 오래 있으면 아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얘처럼. 이 아기는 뭐냐면 출산할 때 약물을 했거나 또는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떨어뜨려 놨거나 그래서 잘 안 움직였던 애기들을 이렇게 엄마 병이 계속 움직이죠, 아기가. 근데 이게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제왕절개를 했거나 약물을 좀 많이 썼거나 이러면 캥거루 케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조금 해야 된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엄마가 안 해도 돼요. 아빠, 할머니, 이모, 삼촌, 고모 어쨌든 이야기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되죠. 근데 대부분은 부모니까 엄마, 아빠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캥거루 케어에 대한 팁 하나만 드릴게요. 출산은 인간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아기들이 태어난 순간 캥거루 케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아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기를 낳았는데
오늘 캥거루 케어를 못했어. 그러면 태어난 날부터, 그러니까 못한 날수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못했단 말에 화요일 애기 낳았는데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이틀을 캥거루 케어를 해주세요. 그러면 태어난 날 캥거루 케어 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받아요. 내가 오늘, 내일, 그러니까 내일, 미안해요. 오늘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내일 못했어, 이틀을. 그 곱하기 1이니까 나흘. 하나, 둘, 셋, 나흘. 나흘을 캥거루 케어 해주시라고. 그러면 태어난 날 한 거와 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까지는 놓친 날짜의 2배만 해주시면 돼요. 놓친 날짜의 2배.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그 시점부터는 놓친 날짜에 곱하기 10배예요. 막말로 1년 놓치면 몇 배 해야 돼요? 10년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아기와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산후조리원 들어가죠. 뭐 신생아실에 가죠. 특히 뭐 그나마 뭐 젠틀버스 병원이나 이런 병원 아기와 있는 시간이 길지만 뭐 자연주의 출산하거나 하게 되면 일반 병원인 경우는 바로 신생아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들어가고 그럼 아기랑 캥거루 케어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보름, 길게는 한 3주 가까이를 아기랑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날짜에 곱하기 20이면 20일 놓쳤으면 37일이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해야 돼요. 한 달 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내가 애를 끼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엄마가 안 해주면 뭐 힘들다 어쩐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계속 아기를 또 이걸 안 해주면 더 길어진다니까. 그래서 아기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가장 좋은 건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는 거고 놓쳤다 그러면 어쨌든 한 달 이내는 곱하기 2배 놓치면 곱하기 1년 미안해요. 곱하기 10배 그렇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캥거루 케어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화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물론 울산 프라메드 병원도 수술하신 분도 캥거루 케어가 가능하지만 자연주의 조문화병원도 수술하신 분도 캥거루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후처치하는 동안 아빠가 캥거루 케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캥거루 케어를 했다 하면 인간의 감각이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 중에서 기억과 생명을 담당하는 감각은 뭐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어떤 감각이 기억과 생명을 담당할까요? 촉각, 또 땡. 촉각 땡. 이제 촉각이라고 올라오면 안 돼요. 무슨 감각? 이제 4개 남았어요. 시각, 청각, 미각 땡. 청각 땡. 시각 땡. 와, 대박. 정답만 빼고 다 나왔어. 촉각, 촉각, 미각, 청각, 시각. 뭐 남았어요? 어찌 이렇게 정답만 빼고 넘어갈까? 후각이에요, 후각. 우리 음식 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냄새로 알잖아요. 보고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죠? 마들렌의 기억인가? 왜 마들렌 맞는 순간 왜 이렇게 그 옛날 회상 막 이런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마들렌이라는 과자가 기억을 회상시키는 이제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생명을 담당하는 감각은 후각이에요. 그래서 아기는 후각이 급속도로 발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OT 때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아기 후각 발달돼서 나오니까 뭐 하라고? 기억나요? 내가 말 안 한 건 아니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기 후각이 급속도로 발달돼서 나오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요? 말 안 했나요? 말 안 했으면 1번, 기억이 안 난다 2번. 그치? 나 말했죠? 기억 안 나는 거지. 그치? 나 분명히 말했어요. 그 후각이 발달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기들이 맡았던 냄새는
태어나고 나서도 금방 적응이 돼요. 근데 안 맡았던 냄새는 태어나고 나서도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의 각각의 왜 향신료 같은 거 많이 맡아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 애기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지 모르잖아요.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뭐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 후각 그 다양한 음식 냄새, 다양한 꽃 냄새, 뭐 다양한 각국의 향신료 이런 거 맡는 것도 태교이면서 육아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빠가 캥거루 케어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때 스킨을 바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퇴실해서 집에 갔습니다. 이제 아빠가 퇴근해서 왔어요. 그래서 똘똘아 아빠 왔어 하고 얘기를 안 하려면 그 아빠는 스킨을 바른다 안 바른다. 바르면 1번, 안 바르면 2번. 발라야 될까요? 안 발라야 될까요? 정답, 발라야 돼요. 아? 발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발랐다 그러면 안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안 바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기가 아빠한테 안겼을 때 처음 맡았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기들이 왜 아빠한테 안겼을 때 엥 하고 울어버리냐면 냄새가 나서 그래요. 안 씻은 거 봐요. 후각이 제일 먼저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인지 못하지만 점심때 찌개 냄새, 뭐 화장실의 미안해요. 사무실의 향수 냄새, 뭐 길거리 오다가 꼬치 냄새, 뭐 이런 게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잘 씻기는 하지만 한여름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손발만 닦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야 아빠 왔어 하고 안아버리면 얘는 생판 처음 맡는 냄새가 나니까 엥 하고 울어. 그래서 아빠가 집에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건 뭐냐면 오 멋있다. 샤워예요. 샤워. 그래서 샤워를 싹 해. 그래서 밖에 묻은 냄새를 다 없애. 그 다음에 스킨 바른 아빠는 스킨 바르고 애기 안고 아무것도 안 바른 아빠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애기 안고. 그러니까 애기가 아빠 품에 있었던 건 좋은 경험이잖아요. 아빠 품에 안겼는데 그 스킨 냄새를 맡았어. 그럼 애기는 이 냄새 날 땐 나 되게 좋았었는데 기분이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냄새가 휘용 나면 이 냄새 날 땐 나 좋았었는데 이게 같이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퇴근하시면 샤워부터 싹 한다. 밖에 묻어온 냄새 없앤다. 그리고 처음 캥거루 했었을 때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엄마, 아빠, 애기 셋이 다 같은 향기가 나요. 그러면 엄마들 애기 거 비싸다고 아빠한테 못 쓰게 할래요? 쓰게 할래요? 아빠한테 쓰게 한다 1번, 못 쓰게 한다 2번. 뭐 할래? 분명 여기 쓰게 한다고 답 남겼다. 아빠 쓰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거 쓰는데 엄마가 혼내요? 안 혼내요? 물어볼 거예요? 농담이에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알려주세요. 캥거루 케어 하게 되면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그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 집에 오면 깨끗하게 싹 샤워하고 냄새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캥거루 케어 해주시면 됩니다. 캥거루 케어는 내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의 시스템만 갖춰져 있으면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젠틀병원스 병원은 되잖아. 프라메도 되고 프라임도 되고 효성도 되고 여기 조문화 병원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럼 어쩌할 거 없지. 그래서 1번 출산을 잘했으면 좋겠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 이거를 보완할 만한 무언가 다른 거를 하는데 그 중에 1번이 캥거루 케어. 그래서 캥거루 케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출산을 위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볼래요? 자유나반식으로? 그럼 내가 또 뭘 할 수 있지? 캥거루 케어 말고 내 아기를 위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없어요. 아무 생각 안 나? 자, 하나씩 봅시다.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 할 거예요. 영양은 지난주 태교 때 대표님께서 훨씬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 태교 영양에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음식 먹는 거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 드시고는 있나요? 이렇게 드시고 있다 1번, 덜 먹고 있다 2번. 노력만 말고 하자. 우리 좀 합시다. 조금씩 합시다. 그래서 출산에 중요한 이 6가지를 할 거고요. 아마 운동이나 호흡, 명상은 각각 그 병원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니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이 호르몬이에요. 얘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혹시 지금 배 뭉치시는 분 있나요? 뭉친다 1번. 아직 전혀 그런 거 없다 2번. 물론 8개월 정도 지나야 배가 뭉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전이신 분들은 배 뭉침 없습니다. 안나님 배가 뭉쳐요? 예정일이 7월인데? 예. 깜짝 놀랐어요. 놀래라. 안 뭉치는 거죠? 깜짝. 순간. 어떡하지? 막 지금 머릿속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다행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혜민님도 아직 없으시네요. 우리 등산 갔다 오면 다리, 종아리 땅땅이 알배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배에 있어요. 배가 땅땅이 쪼여요. 그거를 배가 뭉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궁을 자궁이 미안해요. 수축되고 있는 거고, 진통 시에는 얘가 수축되면서 아파 이런 통증이 같이 있는 게 진통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나와서 자궁을 이렇게 눌러줘야 아기가 밀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잘 나와야 출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자궁을 수축시키는 이 호르몬이고요. 혹시 촉진제 맞는다는 말 들어봤죠? 저 촉진제 맞았어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옥시토신 피토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수축이 잘 되니까 얘가 잘 나오는 거고, 얘가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자궁. 근데 자궁이 눌리면서 애가 밀려야 되는데 수축이 안 되니까 아기가 나오는데 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렇게 뒤통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예요. 저는 보여드리니까 애기 보이죠? 엄마의 뒤통수를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왜냐하면 여기가 시상하부 자리고요. 시상하부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그래서 왜 미용실 가서 막 머리 이렇게 만지면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바로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빠한테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캥거루 케어하면 이렇게 애기 엎어주잖아요. 엄마 배 위에. 그러면 똑같이 애기 뒤통수에서 여기 궁뎅이 있죠. 여기까지를 이렇게 천천히 쓸어주세요. 지금 이거는 애기예요. 아까는 여기 뒤통수는 엄마 옥시토신 나오기 위해서, 출산을 잘하기 위해서 쓸어주는 거고, 출산하고 캥거루 케어를 할 때 애기 뒤통수에서 궁뎅이까지를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공포의 신경이 등에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등을 쓸어주게 되면 아기의 공포감이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기 등을 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와야 사랑을 하고요. 사랑이 나와야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옥시토신은, 그래서 대표님이 진통을 조금이라도 하고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이유가, 진통을 했다는 건 이 옥시토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기한테 요만큼의 사랑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요만큼이라도 기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만큼이라도 성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만큼이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통은 정말 단 1초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합시다, 우리. 그래서 만약에 V백을 하려고 해도 진통을 하신 분이 V백 하기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진통을 안 하고 수술하게 되면 V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아기 낳는 거랑 똑같아요. 또 엄마가 좀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사랑을 하게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언제 많이 나오냐면 성관계 할 때 진짜 많이 나와요. 하세요, 제발 좀. 해라. 왜 안 합니까? 이거 한번 쓰기 해볼까? 나는 한다 1번, 안 한다 2번? 아니에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뭐 별다른 치료적 요인이 없으면 성관계 하시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해요. 치료적 요인이라 하면 뭐 자궁 경부가 짧다든가 뭐 전치태반이라든가 또 뭐 조상기가 있다든가 뭐 자궁 경부 길이가 짧다든가 뭐 자궁 근무력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만 누워 있으세요. 뭐 이런 치료적 요인이 없으신 분들은 임신기 때 성관계가 오히려 출산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궁 수축이랑은 상관없나요가 무슨 의미죠? 자궁 수축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명랑님, 지금 제가 명랑님 패널로 옮겨드렸거든요. 아, 자궁 수축이 와요? 지금 그 마이크 켜셔서 말씀하셔도 되시거든요. 명랑님 지금 몇 개월이세요? 명랑님. 7개월요. 7개월? 자궁 수축이 온다고요? 수축이 좀 와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 근데 아, 지금? 주말에요. 아, 주말에? 네. 배가 아픈 거예요? 수축이 온 거예요? 수축이라고 저는 그때 아기가 튀어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궁이 배가 딱딱해지면서 튀어 올라오는 게 이게 수축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검사도 그때 뭐 태동 검사 뭐 그런 거 받고 했는데 네네.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자궁 수축이 왔다고 해가지고 좀 계속 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진통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근데 아, 뭐 심해지면 이제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아직 7개월에서.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말 그대로 옥시토신이 나와서 계속 자궁을 더 많이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게 수축에 지나쳐서 이제 진통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병원에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오라고 하나요? 아니면 또 수축이 오거나 이러면 오라고 하나요? 네, 수축이 오면 더 짧아지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그 주말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계속 조심은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진통 어플 그걸로 계속 체크하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좀 지나가서 이제 엄마 괜찮아요 뭐 이러면은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주의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답변 됐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명량님처럼 그런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주의할 것 2가지는 있습니다. 성관계 하실 때. 우선 첫 번째, 정자 속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얘는 막을 뚫어요. 왜 정자가 난막을 뚫고 난자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기는 양막이 있기 때문에 이 양막을 뚫습니다. 그래서 37주 전까지는 반드시 콘돔 착용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37주 지나면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콘돔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아빠 침 맞아, 아빠 침 맞으면 애 잘나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빠 음경을 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정일이 지났거나 자궁이 좀 약하게 오거나 그러면 성관계 하시게 되면 진통이 굉장히 많이 세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거는 아기 낳고 나면 자궁이 죄송합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자궁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정자가 빨리 난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자한테 가는 길이 멀면 정자가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궁이 3분의 1로 크기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정자가 가야 될 길이 짧아지니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난자를 만날 수 있죠. 근데 임신 전에는 자궁이 수축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성관계 후에요. 수축을 하더라도 별 느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아기가 있으니까 얘가 확 줄면 확 뭉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겁내거든요. 이거 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겁내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내 몸이 하던 거라서 성관계 후에 30분 이내 배뭉침은 정상이에요. 오케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얘가 30분 이상 계속 뭉침이 지속된다 이러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여기 쓸어주시고요. 2번 성관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뭐 전치 태반이거나 조상기가 있거나 장경부에 있거나 뭐 자궁 수축이 되는 감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거나 안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번 37주 지나서는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바로 출산이 이루어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어쨌든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37주부터는 이제 언제 태어나도 안전한 출산이에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도 37주 전까지는 정말 조심조심 하시고 37주 지나서는 이제 컨디션 상태나 이런 거 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출산 전까지, 그러니까 자연진통 오기 전까지. 근데 전치 태반이나 자궁경부가 짧거나 뭐 조상기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전히 주의는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축이 오면 바로 출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에는 수술 날짜를 잡거나 이럴 가능성이 꽤 있어서 어쨌든 내가 겁난다 그러면 37주 전까지는 조심하시고 37주 이후에는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안심하고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만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잘 나와야지 출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스킨십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랑 꼭 사랑이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밥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 때 즐겁고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출산은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쓰여 있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라고 쓰여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 태반이거나 뭐 조상기가 있거나 자궁경부가 짧거나 이러면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수축이 확 올 수 있다고요. 그럼 바로 출산하고 하면 이런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수술 날짜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책에는 그냥 통칭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는 쓰여 있지만 하지 말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지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지 말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모한테는 크게 해가 없고요. 아까처럼 좀 조심해야 될 인부들이라면 주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엄마가 안 내키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좋다 근데 나 싫은데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성관계가 좋아야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지 내가 싫으면 이 호르몬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오해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관계에 너무 터부시가 돼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난 하고 싶은데 애기한테 위험이 어떻게 하지? 막 이럴까 봐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성관계 그 자체가 애기한테 나쁜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요. 아까처럼 뭐 조상기가 그러니까 자궁경부가 짧거나 전치 태반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진통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 당연히 37주 전에는 하시면 안 되고 37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출산해도 괜찮은 사람이니 뭐 병원에서 특별히 주의하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는 한에는 37주 지나서는 크게 부담 없이 하셔도 된다. 이해되나요? 이해됐으면 1번, 안 됐으면 2번.
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The blood of the mother rat were just given birth. They injected this blood to a virgin rat. And this virgin rat, having received this blood of a mother rat, if there were some pups around, she wanted to bring them together to take care of that, to take care of. 그러니까 이 영상은 뭐냐면 그 어미 쥐의 피를 뽑아서 아기를 낳은 적 없는 처녀쥐한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쥐가 갑자기 엄마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성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모성 본능 아니에요. 타고난 거 아니에요. 엄마 피, 그러면 도대체 이 처녀쥐를 엄마처럼 행동하게 한 게 뭐였지? 하고 피를 막 검사했더니 그게 옥시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수축이 되지만 이 호르몬이 엄마 역할을 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엄마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게 뭐 애를 학대한다는 게 아니라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애가 안 예뻐요. 엄마 같지가 않아요. 별로 내 안 예뻐요. 뭐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되게 막 속상해하는 거죠. 나 왜 우리 애인데 왜 내 안 예쁘지? 나 엄마가 아닌가? 내가 모성이 없나? 이러면서 또 엄마를 자책하고. 근데 그거는 엄마가 모성이 본능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모성 본능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나와야 모성을 하게 되지 이 호르몬이 안 나면 모성이 안 생겨.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단 1초라도 진동하고 애 낳으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 낳았는데 막 내가 이뻐 보여야지. 그래야지 얘가 밤에 자도 찡찡대도 어이구 그래 막 이렇게가 되는데 얘가 남의 애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우는 게 뭐가 이쁘겠어? 나 속만 썩이고 더 열만 받지. 그렇지 않나요? 신우 이뻐요 미워요? 신우 밉잖아. 남편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쁘잖아요. 그게 남편은 애정이 있으니까 뭐 이래도 하지만 신우가 만약에 막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봐. 열 받지 않아요? 신우한테 사랑이 없잖아. 옥시토신이 없잖아. 그냥 같은 맥락인 거지. 그럼 그 신우를 내가 20년 동안 키워야 된다고 상상을 해봐봐요. 그 엄마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랑 살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행동. 성관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예를 든 게 성관계지 사랑에 꼭 성관계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행동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은 출산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자궁 속의 태아는 출산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엄마의 뇌에 보내고 신호를 받은 엄마의 뇌는 실상 하부의 뇌하 수체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몸 전체로 순환하다가 옥시토신 수용체가 가장 많이 분포된 자궁을 축소시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8개월 지나면 배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Know that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labor and birth. I think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stop or inhibit oxytocin release during birth, but also afterwards. And one of them is stress, I think. Pain, not too much pain is good, because then you actually get stressed and you stop your release of oxytocin. Also, to be in a very strange or I would say anonymous, unfriendly atmosphere will also make the impulses to the brain saying that I don't feel comfortable here, so it will decrease oxytocin release. 옥시토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기 위해서는 출산 자세도 중요하다. 특히 좌식 분만은 출산 시 산모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옥시토신을 왕성하게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출산에서 중요한 건 옥시토신 호르몬. 그래서 여기 쓸어주거나 사랑을 많이 하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께서 이제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진통에 대해서 조금씩 봅시다. 자, 가진통, 찐진통 어떻게 구별할까요? 8개월 지나신 분들 왜 배 뭉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진통은 배가 뭉치면서 아파 이 두 개가 있으면 진짜 진통이에요. 물론 뭐 가진통은 뭐 해 뜨면 사라진다, 불규칙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지만 배가 뭉치면서 아프냐 안 뭉치면서 아프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통은 강도가 3, 40 정도 되고요. 30초 아프고 10분 안 아프고 30초 아프고 10분 안 아프고요. 주로 밤에 옵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럼 옆에서 자는 남편 깨운다 안 깨운다? 네, 안 깨워요. 이때 깨면 아빠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짐 빼놓으면 정작 중요할 때 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아빠도 푹 주무시고 차라리 정작 필요할 때 남는 체력으로 도와주는 게 낫지 초반부터는 진 안 빼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기는 강도가 5, 20 정도 올라갑니다. 50초 아프고 5분 안 아프고 50초 아프고 5분 안 아프고요. 이따가 병원에서 말하는 5분 간격이고요. 5cm 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분 간격은 5분 동안 안 아픈 거예요. 3분 간격은 3분 동안 안 아픈 겁니다. 7cm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달되면 막달되면 이제 진통 앱이라는 걸 깔잖아요. 그러면 앱상의 5분과 앱상에서 5분이면 내 몸도 5cm가 열린 게 맞을까요? 왜 5분 간격이면 5cm, 3분 간격이면 7cm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 앱에서 5분이면 내 몸도 5cm가 열린 게 맞을까요? 서로 틀릴 수도 있을까요? 두 개가 딱 맞다 1번, 틀리다 2번. 틀려요. 그래서 막 넣다 보면 막 1분 간격 나오거든요. 그 1분 간격이면 10cm 다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막 병원에 뛰어가면 엄마 2cm 다시 가요 하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앱만을 믿지 말고 이슬을 같이 체크하세요. 우리 왜 생리하면 첫날 하루 이틀 양 되게 많죠. 색도 진하고 빨갛고 근데 끝날 때면 색깔도 줄고 거무튀튀하고 양도 줄어요. 이슬은 거꾸로예요. 초기에는 양이 적고 거무튀튀하다가 얘가 점점 짙어지고 많아져요. 그래서 이슬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아빠가 보고 계시면 아빠는 눈 감으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굉장히 빨갛죠? 여기 지금 덩어리도 보이고 이 엄마 7, 8cm 정도 됐을 때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앱에서는 빨리 가요, 늦었어요, 엄마 위험해요, 엄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슬은 봤더니 분홍색이야. 병원 간다, 안 간다. 이 색깔이에요. 병원 간다, 안 간다. 3시간 전 이슬이나 지금 이슬이나 똑같아. 아무 차이 없다. 병원 간다, 안 간다. 무슨 말인지 가요? 이슬도 점점 양이 많아지고 색도 짙어지고 덩어리도 나오고 이러면 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이슬은 아무 변화 없어. 앱만 줄어, 이거는. 그냥 장부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슬, 앱 이 두 개를 꼭 같이 체크해서 가세요. 이제 막판은 강도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프고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프고요. 이제 아내의 본성이 드러나요. 온갖 욕설과 폭력에 난무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아빠분들은 아내가 욕한다? 그럼 좋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호흡 가이드하고 뒤에서 이제 엄마 마사지 하는데 거의 3시간을 서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도 안 했다. 아빠 앉아서 하세요 하니까 엄마가 이러고 있다가 앉아서 하세요 하는 순간 앉지 마! 씨! 이래가지고 저 계속 호흡하고 아빠 계속 마사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진통이 뭐 저는 20시간 진통했어요, 뭐 1박 2일 진통했어요, 뭐 이러잖아요. 진통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기 진통은 10분 안 아프고 30초 아팠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은 몇 분 아플까요? 중기는 5분 안 아프고 50초 아파요. 그럼 1시간 동안은. 근데 막판은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프고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픈 거니까 1시간 아프면 1시간 안 아프겠죠. 자, 초산모 봅시다. 초산모는 3cm까지 열리는데 대략 한 10시간 정도가 소요된대요. 그럼 이 엄마가 1시간 동안 3분 아프니까 10시간 동안 실제로 아픈 건 얼마겠어요? 중기는 한 6시간 소요된다고 해요. 한 7, 8cm 열리는 데까지.
그러면 이 엄마가 총 6시간 동안 실제로 아픈 시간. 네. 막판은 1대1이니까 1시간 아프면 1시간, 그리고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막판 진통, 10cm 열리는 데까지. 역시 그러면 총 합해보세요. 안 아픈 시간은. 그러니까 엄마 말처럼 저는 열 몇 시간 진통했어요. 막 이러려면 한 14박 15일 나오던데요. 그래야 한 뭐 열 몇 시간, 뭐 20시간 진통해서 이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진통을 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힘들어할까를 고민해보면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예를 들면 엄마 지금 4시 15분인데요. 한 7시 정도 되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만 참으시면 되는데 뭐 무통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그러면은 그래 2시간 반? 그래 2시간 반 뒤면 나오는데 굳이 2시간 반 뒤에는 무통 맞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배는 너무 아파서 선생님 저 언제 애기 나와요? 그러면 글쎄요 뭐 오늘 뭐 한 새벽 1~2시면은 애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1~2시요? 그러면 7~8시간 남았는데 그럼 그때 애는 나오겠죠? 그때 가봐야 알죠. 맥 빠지죠. 분명히 아까 2cm 열려가지고 3시간 지났으니까 그래도 한 1cm는 한 1, 2cm는 열렸겠죠. 근데 여전히 2cm 아까 그 엄마처럼 11시 4cm인데 7시에도 4cm라고 말을 들어봐봐요.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지.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진통이 안 아프다가 아니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진통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통인지 한번 봅시다. We're almost getting to like the active stage of labor where it's really getting good. Here we go. 이제는 중기 정도 됐습니다. I'm hoping it's a 7. It's a 7. No, you're at the work. Feels like someone's taking a sawzall and carving up what happened. Starting to really calm down now. You're doing really great. And now in normal labor, you'd be having a contraction for you. Okay? Okay. That was not good. That sucked. That's horrible. 아빠는 좀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고, 그죠?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 적게, 말 없고, 안 물어보고, 진통 같은 거 뻔히 알면서 아니야, 괜찮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러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픈데 말 시키면 짜증밖에 안 납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아빠는 행동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각 병원에서 토요일마다 부부 출산 뭐 제목은 다르지만 아빠와 같이 와서 하는 뭐 호흡, 마사지, 뭐 운동 이런 거 배우는 프로그램이 다 있죠. 그래서 그때 꼭 오셔서 아빠랑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떤 걸 할지 엄마가 결정하시면 되고요. 아빠는 지지해 주시면 돼요. 물론 자기가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당신 결정을 나는 무조건 따라줄게. 난 뭐 해주면 돼?
당신이 필요한 거 얘기만 해.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이런 격려와 지지를 아빠는 정말 온몸,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엄마가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뭐 하나 빠졌죠? 티가 빠졌네.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교육이고요. 그래서 출산을 잘하려면 엄마 아빠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씩 알아봅시다. 이거 태교 때 했죠? 했다 1번, 안 했다 2번. 아니면 OT건 봤다 1번, 안 봤다 2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궁이 비대칭이죠. 그래서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9가지 자세로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출산에 도움이 잘 되는 자세는 2번 자세입니다. 나머지 자세는 출산할 때 조금 상대적 개념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자세로 있다는 건 이 자세로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은 뭐예요?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자세 중에서 2번 빼고 이 자세를 어떤 자세로 2번 자세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엄마의 역할. 왜? 자궁이 비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애가 좀 더 잘 나오고 편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쪽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기를 왼쪽으로,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일 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여기가 골반 앞이니까. 그래서 아기를 왼쪽 방향으로 위치하게끔 엄마가 노력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하늘 보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 보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아기는 이렇게 엄마 배 쪽을 향해 아기 뒤통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고 있는 건 얼굴이 배 쪽에 있는 거예요. 얘가 진짜 하늘 보고 있죠. 그런데 아기는 나올 때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하늘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 나오는 건가요? 들어가는 건가요? 맞아요. 얘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엄마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왜 허리 틀어놨어요?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아기가 하늘 보고 있는 자세는 출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실제로 하늘 보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수술 확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늘 보고 있지 않는 자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집에 소파 있나요? 소파 있으신 분 1번, 없으신 분 2번. 다 있죠. 임신 28주가 되면 바닥생활 하셔야 돼요. 소파에 앉으면 안 돼요. 네,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앉으면 소파에 이렇게 앉나요? 기대나요? 기대서 앉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여기서 계속 당긴단 말이에요. 등 쪽에서. 근데 아기는 뒤통수가 제일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소파에 이렇게 기대 있으면 이 자세가 좋은 자세죠. 뒤통수가 엄마 배 쪽에 있는 자세. 근데 중력은 계속 등 쪽에서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머리가 이렇게 돌아서 하늘 보는 자세로 바뀌어요. 또 엄마가 이렇게 계속 기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허리를 세우거나 아님 차라리 뭐예요? 이렇게 짐볼 끌어안고 앞으로 끼울면.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도 무거운 머리가 계속 배 쪽에서 중력이 당기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아기가 좋은 위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부는 28주가 지나면 바닥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세우려고 노력하시고요. 오늘 컨디션 괜찮다 그러면 짐볼 끌어안고 앞으로 끼울거나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을 때는 이렇게 쿠션이나 베개를 깔고 앉으세요. 아무리 바닥에 앉아도 아기가 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엉덩이 쪽을 높이면 이렇게 상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인부는 28주 지나면 바닥 생활을 한다. 2번, 바닥에 앉을 때 쿠션이나 베개를 깔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엄마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상체를 세우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 왼편에 가 있는 것이 좋고 아기가 잘 나오려면 하늘 보는 자세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 보는 자세를 안 하기 위해서 인분은 28주가 지나면 바닥생을 하셔야 되고 쿠션이나 베개를 깔고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있는 뼈, 여기 딱딱한 뼈가 치골인데 치골은 양쪽에 맞물려 있다가 한쪽씩 벌어집니다. 엄마 골반이. 그래서 이런 치골 통증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던 꼬리뼈가 이제 뒤로 이만큼 물러나요. 그래서 허리가 끝장나게 아픕니다. 지금 혹시 아프신 데 있어요? 임신 8개월 이상이신 분들 아픈데 한번 쭉 적어볼래요?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봐봐요. 어디 아픈지. 지금 4개월 5개월 허리 진짜 아프다. 또 다른 분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괜찮으신가요? 꼬리뼈 진짜 아프다. 말만 들어도 나도 아픈 것 같아요. 두통 있습니다. 눈 침침해요. 귀에서 멍하는 소리 납니다. 코피 자주 납니다. 잘 안 멈춥니다. 잇몸출혈 잦습니다. 역시 안 멈춥니다. 아침에 손가락 안 구부러집니다. 거의 1시간을 흔들어요. 손가락 구부러집니다. 자궁 폐까지 올라와서 엄마가 이렇게 숨 쉬어야 되고요. 위 계속 누르니까 위에 올라서 24시간 속쓰립니다. 밥 먹고 나면 배꼽 찢어지듯이 아파서 이렇게 숨 쉬어야 되고요. 아기가 점점 커져서 상체 뒤로 끼니까 등허리 아프고요. 허리 아프고요. 서해부 아프고요. 종아리 띵띵 부고요. 발바닥 꼭꼭꼭 쑤셔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툽니다. 아빠한테 유세 부린다. 아빠가 참 임신으로 되게 유세 부린 이러면 한 대 패요. 그건 제가 허용할게요. 내가 패라고 그랬다고요. 나쁜 아빠야 아주. 나쁜 친구고 그런 말 하는 친구 있으면 놀지 마요.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친구. 진짜 아픕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까지가 다 아프고요. 근데 지금 임신기 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좀 줄일 수는 있는데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아빠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엄마 주무시기 전에 마사지. 그러면 몸이 이완돼서 그나마 주무시는데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랑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달 되면 엄마들이 하는 2가지 운동이 있거든요. 첫째, 마트 3시간 걷기. 둘째, 백화점 2시간 걷기. 출산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힘주기 한다는 말 들어봤죠? 힘주기. 애기 나오려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 엄마가 힘을 줄 때 엄마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에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오는데 도움을 받을까요? 한번 적어봐봐요. 엄마 머리끝부터 발까지 어디에 힘을 이렇게 주면 아기가 잘 나올까요? 항문? 항문도 맞아요. 엉덩이, 또 배에 힘을 줘야 돼요. 우리 화장실 가서 변 볼 때 어디 힘 들어가요? 배에 힘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배에 근육이 많으면 탄성이 좋으면 아기 낳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복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육은 안 쓰면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약해집니다. 그럼 힘주기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애기 어떻게 나와요? 애기를 잘 낳으려면 배에 힘 주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배에 근육이 많으면 돼. 근데 우리는 배 운동을 할 방법이 없어. 왜? 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육은 약해져. 그 힘주기가 안 돼. 그럼 애기는 잘 못 나와. 그럼 출산이 힘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배 근육을 키우면 돼요. 근데 배의 힘을 키울 방법은 없어. 못 잘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복근과 연결된 근육이 어디냐면 허벅지.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탄탄, 그렇지, 허벅지도 맞아요.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면 이 배의 근육도 같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분은 허벅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트 3시간, 백화점 2시간 걷고 나면 종아리가 아파요? 허벅지가 아파요? 종아리가 아프잖아요. 허벅지 운동 하나도 안 된 거니까. 그래서 마트, 백화점 이런 거 걷는 거 출산에 전혀 도움 안 돼. 출산에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 안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나. 엄마가 저 기분 전환 할래요. 저 그냥 즐거울래요. 이러면 아주 좋은 게 이거예요. 그냥 산책 이런 거라고. 근데 저는 애기 잘 낳으려고요. 저 마트 3시간씩 걸어. 이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인분은 어딜 걸으셔야 되냐면 1번 모래밭 백사장, 2번 경사길, 3번 숲길, 4번 지압길, 5번 계단 이런 데 걸으세요. 그래서 평지 2시간과 경사길 20분이 운동 효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 주무시기 전에 마사지, 그 다음에 엄마랑 하루에 20분 운동. 그래서 주변에 경사길이나 이런 데가 있는지를 찾아서 엄마랑 퇴근하고 그런 데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말 같은 때는 바닷가. 그러니까 부산은 좋은 점이 좀만 나가면 다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래니까 마스크 끼고 지금 사람도 없을걸?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만 좀 좋은 거 끼고 백사장 한 1시간만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럼 6시간 운동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애기는 돌아서 나갑니다. 보시면 골반 입구는 가로보다 세로가 깁니다. 골반 출구는 가로보다 세로가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는 입구는 가로가 길고 나오는 출구는 세로가 깁니다. 사람 머리는 가로보다 세로가 길어요. 그러니까 입구는 가로가 긴데 애기 머리는 세로가 기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자, 길이 맞았습니다. 쭉 밀고 나가면 다시 어깨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골반 입구 통과합니다. 골반 출구 세로, 애기 머리 세로, 길이 맞아요. 역시 밀고 나가는데 다시 어깨에 걸립니다. 그럼 또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애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돌면서 나와요. 의료진이 자 엄마 힘 주세요 라고 했다가 엄마 힘 빼세요, 힘 주지 마세요, 그냥 숨만 쉬고 계세요 할 때가 언제 있어요. 근데 내가 힘 줘요. 그래서 왜 애기 쇄골이 뭐 이런 출산하기 있죠. 꼈단 말이에요. 돌아야 되는데 힘 주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밀려버려. 그래서 힘 주라면 힘 주고 힘 빼라면 힘을 빼야 엄마, 애기 둘 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애기는 머리뼈까지도 겹쳐요. 지금 이 아래가 자궁경부예요. 자궁경부는 1차적으로 얇아집니다. 점점점 3-4cm 정도 된 두께의 자궁경부가 종이처럼 얇아져야 돼요. 이 위는 자궁저부예요. 얘는 짧고 굵어져서 힘주게 할 때 아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리면 1번, 안 들리면 2번. 점액성 물질 나오는 거 이슬이고요. 네, 24시간 이내에 진통이 오는 걸로 해석해요. 물론 진통 없이 바로 이슬 올 수도 있고요. 이슬 비추고 일주일 뒤에 진통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큰애 낳을 때 저 일주일 뒤에 진통 왔고요. 저 둘째 낳을 땐 진통하는 중에 이슬 비쳤어요. 근데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진통이 오는 걸로 해석합니다. 이제 얇아지고 나면 양쪽으로 올라가서 5cm, 8cm가 벌어지게 돼요. 다 올라갔죠? 10cm 다 벌어졌습니다. 이제 힘주기가 시작돼요. 엄마가 이라고 해서 아기를 밀어내면 이 자궁저부가 수축하지만 이 힘만으로는 약해서 엄마도 같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주기예요. 그러려면 복근의 힘이 강해야 되고 복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어딜 하라고요? 허벅지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경사길을 걸어야 돼요. 평지 걷는 거 효과 없음. 출산엔. 그래서 이 정도쯤 보이면 의료진이 와서 아기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회음부 절개가 필요하다, 지금은 사선으로 진행합니다. 아기 머리 세로, 골반 세로 길이 맞아요. 그래서 쭉 밀고 나옵니다. 그랬는데도 엄마 골반이 좁아. 아기는 머리뼈까지 겹쳐요. 왜 뼈 쪽에 태어난 아기들 있죠? 네, 2-3일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어깨는 가로가 길어요. 그래서 이대로 나오면 걸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돌아요. 이때 힘 준다, 뺀다. 빼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면 엄마 배에 올려줘서 캥거루 케어 할 거고요. 어디 쓸어주라고요? 뒤통수에서 궁뎅이 여기까지를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이제 그 사이에 애기 탯줄 맥박 사라지면 아빠가 탯줄 자르고 탯줄 자르고 나면 태반 나와서 1차적인 출산의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움직이며 아기는 좋은 위치로 가요. 자, 운동 하고 있나요? 운동하고 있다 1번, 안 하고 있다 2번, 조금 하고 있다 3번. 일주일에 7번 운동해야 되는 거 알죠? 매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합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분만 걸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요즘에 왜 아파트 단지들 왜 조경 뭐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뭐 수목원 뭐 이런 거 요즘에 꽃피고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좀 찾아서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부는 정말 운동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 어디? 허벅지. 허벅지 운동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운동해 주시고요. 영양은 뭐 태교 때 워낙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저는 하나 덧붙이자면 후각. 애기 냄새 맡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냄새 맡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호흡이랑 명상이에요. 지금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대고 안 보이나요? 안 보이겠네. 그래서 배가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리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식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들이쉬면 나오고 내쉬면 들어가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왜 힘주기 하잖아요. 내가 몸에 힘을 주려면 숨을 참을까요? 숨을 쉴까요? 참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숨을 참고 힘을 주죠. 그럼 애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려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엄마가 하고 숨을 쉬었어. 그 얘 어떻게 돼? 그치? 들어가요. 다시 힘주면 나와요. 밀려서 이렇게. 다시 빼면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 호흡이 짧으면 애는 타타타타타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폐활량이 커야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해야 폐 전체를 써서 폐활량이 커지기 때문에 인부는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 전까지는 복식 호흡한다. 근데 출산 당시에는 꼭 복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자궁 경부였잖아요. 근육이잖아요. 얘가 벌어지려면 내가 몸에 힘을 잔뜩 줘야 벌어질까? 몸에 힘을 빼야지 벌어질 거예요. 빼야 돼요. 근데 내가 몸에 힘을 빼려면 숨을 참아야 빼져요? 쉬어야지 빼져요? 쉬어야지 빼져요. 그래서 인부는 출산 시에는 배 아플 때 내가 계속 숨을 쉬어서 몸에 힘을 빼야 얘가 잘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당일에는 흉복식 상관없다고요. 어느 거든. 근데 출산 전까지는 내가 폐활량이 커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폐활량이 커야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하시라고. 그래서 인부한테 중요한 거는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그 예교원 카페에 호흡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사호흡은 내쉴 동안 숨 들이마시고 다시 내쉴 동안 후 내쉬고, 사사사는 내쉴 동안 들이마시고 내쉴 동안 참고 다시 내쉴 동안 후 내쉬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복식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리고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사사호흡을 하겠습니다. 내쉬는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쉬는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립니다. 사사호흡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둘, 셋, 넷. 그 다음에 사사사. 복식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번에는 444 호흡을 하겠습니다. 내쉬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쉬는 동안 부풀린 상태에서 숨을 멈춥니다. 내쉬는 동안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리면 됩니다. 444 호흡 시작해 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셔요. 하나, 둘, 셋, 넷. 참습니다. 둘, 셋, 넷. 내쉽니다. 셋,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8, 12, 16 이렇게 될 때까지 호흡을 쭉 늘려나가시면 되시고요. 혹시 태교 때 명상에 대해서 했었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분만 명상이에요. 그래서 출산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쭉 명상을 하면 되고요. 그 카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카페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호흡, 명상 이렇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가장 편한 자세로 뭐 앉거나 눕거나 뭐 하셔도 되시고요. 분만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명상.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눈을 감습니다. 다시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머리, 어깨, 팔, 다리, 긴장을 풉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기를 만날 것입니다. 한 번 더 호흡을 합니다.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간밤에 이슬이 비쳤습니다. 곧 아기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아가야, 엄마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이따 만나. 소리내어 말합니다. 나는 준비된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아기 만날 준비를 합니다. 병원에 들고 갈 가방을 챙깁니다. 남편 옷가지를 정리하고요. 집안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샤워도 합니다. 기분이 한결 좋아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쪼그려 계단을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 배를 쫙 쬐어오는 강한 느낌이 왔습니다. 드디어 자궁수축이 시작됩니다. 자궁수축이 오면 바로 호흡을 합니다. 진통이 가실 때까지 호흡을 반복합니다. 남편도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의 간격은 짧아집니다. 진통의 강도도 조금씩 더 세어집니다. 드디어 진통이 40초씩, 50초씩 지속됩니다. 이제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병원에서도 나와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호흡을 통해 몸을 천천히 이완시킵니다.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며 의료진의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자궁수축에 적응되어 갑니다. 좀 힘들다 싶으면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합니다. 남편에게 기대어 눈을 감기도 합니다. 기는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마다 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진통이 세질수록 아기를 도와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진통을 점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랑스러운 자신을 상상합니다.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준비된 엄마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지칠 때는 누워서 쉬기도 하고 남편이 등을 쓸어주기도 합니다. 수축이 더 강해질수록 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집중합니다. 자랑스러운 엄마의 이름으로 아기와 함께 있는 날을 상상합니다. 드디어 아기가 나오려나 봅니다. 힘주기를 시작합니다. 아기가 나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기의 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컹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아기가 태어납니다. 나의 가슴 위에 놓인 아기를 쓸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사랑해.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기는 눈을 뜹니다. 나는 아기를 만집니다. 아기에게 호흡을 전합니다. 아기의 가녀린 호흡이 점점 강해집니다. 엄마의 배 위에서 생명의 호흡이 전해집니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 소리내지 않아도 나의 심장은 끊임없이 아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탯줄을 자르고 바스를 합니다. 37도의 물에 아기를 천천히 넣었습니다. 아기는 기분이 좋은지 꽉 쥐었던 손을 펴서 놀기도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기를 부릅니다. 아가야, 아빠야. 아기는 눈을 뜨고 아빠를 쳐다봅니다. 한쪽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잡고 있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경건해집니다. 또 한쪽 손은 엄마의 손가락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기는 내 가슴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젖을 빨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가야, 맞아, 내가 엄마야. 사랑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로 와준 우리 아기.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매 순간 나와 아기를 배려한 남편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이제 아기와 함께 나는 달콤한 잠에 빠집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뜰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들이쉽니다. 내쉬세요.
다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카페 그 영상이랑 스크립트랑 올려놨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는 거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빠한테 이거를 끊임없이 읽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거 다음에 이거 한다겠지. 진통할 때 지금 내가 호흡을 했으니까 호흡을 해야지. 이거를 끊임없이 상상하시면 실제로 출산 당시에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꼭 주무시기 전에 안 해도 되니까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계속 하시거나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하시거나 하시면서 명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경 카페 가시면 GB 스쿨맘의 GB 출산 강좌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분만 명상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출산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할 일은 하나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그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선택하고 그럼 그 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뭘 둬야 되는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출산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할 게 생기기 때문에 덜 당황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병원에서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경원 카페에 가시면 셀프 출석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 미라클 프로그램 칸에 셀프 출석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글쓰기를 하셔서 엄마 성함, 이름, 예정일 적고 산전교육 시작합니다 했었을 때 엄마 본인이 들었다. 수강을 이렇게 본인이 셀프 출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수업이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수업을 들었다는 걸 이제 병원에 알려야 이제 수료증이나 또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셀프 출석하시는 거니까 이 수업 듣고 나는 며칠 날 출산 강의 들었다. 특강 수강했다. 참석했다. 이렇게 셀프 출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산이 인생 중에서 걸리는 시간은 가장 짧지만 아마 중요도로는 거의 태교 육아에 못지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변수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물도 많고 병원마다 시스템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나와 내 아기와 남편한테 가장 맞는 최적의 거 그거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예견에 지금처럼 모바일 수업 많이 하잖아요. 정규 수업 말고라도 기타 수업 많이 하니까 그때그때 질문 주세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아빠 수업 했었잖아요. 그럼 남편은 뭘 해야 되나요?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니는 병원에 나는 아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이래서 좀 그렇다 그러면 대표님이 그 역할을 잘 해주시니까 예견을 많이 이용해서 출산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출산 좀 도움 되셨나요? 꼭 오늘 수업 들었다고 해서 금요일, 토요일 수업 안 들으실 필요성은 없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7시 반, 일요일 11시에 수업 있으니까 그때 아빠랑 같이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빠 오늘 뭐 할지 얘기해 보시고 셀프 출석 해주시고 분만 명상 따라하고 호흡 따라하고 이 4가지 오늘 잊지 말고 해주세요. 하실 거죠? 하실 분 1번, 생각해 보겠다 2번. 2번 나오기만 해봐봐요. 농담입니다. 2번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날 봐요. 아니면 다음 주 육아 수업 때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감사합니다. 출산 예행 연습 갔다 썼대요. 아, 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그거 안 여쭤봤네. 질문. 뭐 혹시 어떻게 질문은 다 없으신가요? 네, 화면 터치하고 엔드 미팅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나가시면 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꼭 시간은 정해진 거 아니니까요. 그냥 하시면 되세요. 네, 그 OT랑 태교는 대표님이 담당하시고요. 출산이랑 육아는 제가 해요. 뭐 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줄어들고는 있죠. 명랑님 지금 제가 패널로 말씀드려서 마이크 가능하거든요. 네. 네, 마이크 켜시면 되시고요. 아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혹시 분석 영상 하면은 혹시 빨리 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가 봐. 전혀. 그러면 그 명상에 예정일에 낳는 걸 예정일이 언제죠? 6월 중순이요. 6월 중순. 그러면 6월, 그러니까 달력 날짜 보고, 어머, 오늘 나오는 날이네? 막 이렇게. 뭔지 알겠죠? 네네. 명상한다고 해서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되면 그 달력 넘기다가 어머 우리 애기 나오는 날이다 어머 보겠다 뭐 이런 거를 하나 그냥 엄마 임의대로 넣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심하시면 됩니다. 네. 합시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